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3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번 주도 요일별로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7월에도 야구와 축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를 비롯해 축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승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승5패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다르비슈 유입니다. 필라델피아 산체스는 올 시즌 5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등판에서 12이닝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호투했지만 승운이 따라주지 않아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직전 등판 경기였던 템파베이전에서 템파베이의 강타선을 상대로 6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줬던 산체스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보다 오히려 홈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산체스고, 상대팀 샌디에이고가 좌완 투수에게 팀 타율이 더 높은 점과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왔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홈 경기 등판에서 산체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닉 카스테야노스가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카스테야노스와 동일하게 타율 3할 1리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슨 스타드의 최근 타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렉 봄과 베테랑 포수 JT 리얼무터의 타격감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7월달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던 브라이스 하퍼가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팀의 주포 트레이 터너와 카일 슈와버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투수인 다르비슈 상대로 통산 3할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름 아닌 터너와 슈와버인데, 최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이 두 선수가 다르비슈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다르비슈 유입니다. 다르비슈는 올 시즌 15경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4.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번의 등판에서 약 21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다르비슈의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다르비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최근 8경기에서 타율 4할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매니 마차도 역시 8경기 타율 4할 6리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김하성 역시 공수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치러졌던 8경기에서 6승 2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탔었던 샌디에이고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타티스 주니어와 마차도가 좋았던 타격감을 휴식 기간 동안 얼만큼 유지했느냐가 승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리치 힐,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스 스트리플링입니다. 피츠버그 힐은 올 시즌 18경기 7승 9패, 평균 자책점 4.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등판하는 경기마다 피안타와 볼넷 허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실점도 많아지고 있는 힐입니다. 특히 5월 30일 샌프란시스코전 등판에서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9개를 허용했었고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었던 만큼 올 시즌 이미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던 힐입니다. 올 시즌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힐 상대로 강했는데 통산 76타수 홈런 4개 포함 25안타, 타율 3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힐이 이번에도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피츠버그 타선은 현재 부상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팀 타선의 에이스 앤드류 맥커친이 결장 중이고 배지환 역시 발목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입니다. 키 브라이언 헤이스 역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지만이 전반기 막판 부상에서 복귀했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애리조나전에서 홈런을 터뜨린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6월 말에 콜업된 팀 내 유망주 닉 곤잘레스와 제러드 트리올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도 다행인 부분입니다. 다만 주포 브라이언 레이놀즈와 카를로스 산타나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스 스트리플링입니다. 스트리플링은 올 시즌 12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6.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론토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한 스트리플링인데 올 시즌 기대 이하의 좋지 못한 피칭을 보여주면서 선발 투수가 아닌 사실상 불펜 투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3회 정도를 소화할 오프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원정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사실상 호투를 바라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피츠버그 타자들이 스트리플링에게 통산 타율 1할 오픈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었던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윌머 플로레스가 전반기 막판 7경기에서 타율 4할 1푼 7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고 블레이크 사볼 역시 5경기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했습니다. 팀 내 2002년생 유망주 루이스 마토스 역시 전반기 막판 7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8리의 깜짝 활약을 하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3명 정도만 타격감이 올라온 채 전반기를 마감했고 나머지 핵심 타자들이 타격감이 확실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최근 부진했던 타자들이 얼만큼 타격감을 회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는 딘 크레머,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볼티모어 크레머는 올 시즌 18경기 9승 4패, 평균 자책점 4.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달 등판하는 경기마다 고전했었던 크레머인데 그래도 직전 뉴욕 양키스 원정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시즌 9승째를 챙겼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압도적인 구위를 통해 타자를 찍어 누르는 유형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타자를 맞춰 잡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이닝 소화력이 있는 선발 자원인 만큼 최대한 이닝을 끌고 가주는 게 크레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볼티모어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이전 5연승을 거두며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는데 이때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부상으로 결장했었던 라이언 마운트 캐슬이 복귀했고 올스타에도 뽑혔던 주전 포수 애들리 러치맨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스틴 헤이즈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앤서니 산탄데르의 타격감도 전반기 막판 다시 올라왔던 만큼
볼티모어 타자들이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타격감을 유지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샌디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는 올 시즌 18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4.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에 빛나는 알칸타라가 올 시즌에는 확실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무실점 피칭 경기가 한 경기뿐이고 등판하는 경기마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알칸타라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투수고 여전히 이닝 소화력이 준수한 만큼 언제라도 호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볼티모어의 애덤 프레이저에게 통산 12타수 5안타, 홈런 1개를 허용했을 정도로 약했던 만큼 알칸타라는 프레이저와의 승부를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의 에이스는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입니다. 아라에즈는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2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팀 타선의 핵심인 게럿 쿠퍼와 헤수스 산체스의 타격감도 좋고 팀 내 홈런 1위 호르헤 솔레어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주전 중견수 재즈 치좀 주니어가 부상으로 아웃된 건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의 타격감도 전반기 마감 직전까지 나쁘지 않았던 만큼 마찬가지로 휴식 기간 동안 타격감을 얼만큼 유지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입니다.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발표가 나는 대로 영상 아래에 댓글로 코멘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전반기 막판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며 마무리를 잘한 것 같지만 타선의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팀 내 타율 1위이자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보 비셋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한참 좋을 때의 모습은 아니었고 주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불개주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하면서 후반기 반등할 모멘텀을 만든 건 확실해 보입니다. 조지 스프링어도 전반기 막판 6경기에서 타율 3할 1푼을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위트 메리필드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나란히 홈런 12개를 기록하고 있는 맷 체프먼과 달튼 바쇼의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넬슨이 우투수인데 우타자임에도 우투수에게 강한 비셋과 스프링어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입니다. 넬슨은 올 시즌 18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유망주 넬슨은 올 시즌 꾸준하게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넬슨은 특이하게도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경기 등판 성적은 2승 4패, 평균 자책점 8.08로 저조한 반면 원정경기 등판 성적은 3승 1패, 평균 자책점 2.81로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토전이 원정경기인 건 넬슨에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토론토 타자들이 넬슨을 처음 상대하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어와 비셋 정도로 제외하면 우투수에게 약한 우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토론토 타선인 만큼 넬슨이 다시 한번 원정에서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올 시즌 신구가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2년차의 올스타에 뽑힌 2000년생 호빈 캐롤이 올 시즌 애리조나의 돌풍을 이끌고 있고 팀 내 베테랑인 크리스티안 워커와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 케텔 마르테 등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캐롤 외에도 올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점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전반기를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채로 마무리한 애리조나고 캐롤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이 아닌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현재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1패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그레이엄 애쉬크래프트,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코빈 번스입니다. 신시내티 애쉬크래프트는 올 시즌 16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6.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진을 이어오던 애쉬크래프트인데 그래도 직전 7월에 2경기 선발 등판에서는 약 1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6월 4일 미러키전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안타 9개, 홈런 2개를 허용하면서 미러키 타선에게 완전히 공략당했고 무려 10점을 실점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러키 타자들이 애쉬크래프트 상대로 통산 35타수 11안타, 홈런 4개에 타율 3할 1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애쉬크래프트가 미러키 타선을 상대로 다시 한번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신시내티는 팀의 젊은 자원들이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강력한 신인왕 후보 2002년생 엘리 델라크루즈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팀 애틀랜타를 상대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었고 최근 9경기에서도 타율 3할 6푼 8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델라크루즈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주력으로 벌써 도루를 16개나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러키 번스는 델라크루즈를 출루시킨다면 골치를 꽤나 썩을 것입니다. 델라크루즈와 더불어 올 시즌 빅리그에 입성한 99년생 맨 맥클레인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98년생 윌 벤슨 역시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신시내티를 상대로 강했던 미러키 번스를 상대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이 젊은 타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코빈 번스입니다. 번스는 올 시즌 18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신시내티전 2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던 번스고 12이닝 동안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신시내티 상대로 준수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통산 신시내티 타자들은 번스 상대로 98타수 14안타, 타율 1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번스에게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번스를 쉽게 공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6월달 다소 고전했었던 번스가 7월 2경기 등판에서 2승을 챙기며 반등에 성공한 만큼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신시내티를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최근 8경기에서 홈런 2개 포함 타율 3할 6푼 4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고 윌리엄 콘트레라스 역시 최근 7경기 타율 4할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의 핵심이지만 올 시즌 부진을 이어오고 있던 윌리 아다메스와 브라이언 앤더슨 역시 7월 들어서는 타격감을 점점 회복하고 있는 점도 미러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에이스 번스가 등판하는 만큼 타선에서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승리를 노려볼 만한 미러키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찰리 모튼,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코팩입니다. 애틀랜타 모튼은 올 시즌 17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3.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3년생 모튼이 올 시즌 그야말로 역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등판에서 2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7자책점만을 기록했고 내리 4승을 챙긴 모튼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등판한 17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적으로 5에서 6이닝, 많게는 7이닝까지 이닝을 책임져주면서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5에서 6이닝 정도를 잘 버텨준다면 애틀랜타 타선의 강타자들이 즐비한 만큼 다시 한번 승리를 노려볼 만한 모튼입니다. 애틀랜타 타선은 현재 리그에서 팀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가 리그 전체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맷 올슨은 오타니에 이어 홈런 전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션 머피도 7월에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아지 알비스와 올란도 아르시아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스틴 라일리와 에디 로사리오 역시 최근 타격감은 다소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한방이 있는 타자들인 만큼 말 그대로 걸을 타자들이 없는 애틀랜타 타선입니다.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코팩입니다. 코팩은 올 시즌 16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팩은 지난 3경기 등판에서 볼넷을 무려 16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위 자체는 좋은 투수지만 매번 제구력이 문제가 되면서 무너지는 날에는 이렇게 볼넷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6월 말 마지막 등판 이후로 어깨 부상으로 인해 잔여 경기들을 결장했었던 코팩이고, 난적 애틀랜타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르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7월에만 3개의 홈런을 추가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채 전반기를 마감했고, 엘로이 히메네스 역시 전반기 막판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팀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앤드류 베닌텐디와 야스마니 그랜달이 전반기 막판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건 화이트삭스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베닌텐디와 그랜달은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찰리 모튼에게 강했던 타자들인 만큼 이 두 명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는 카일 핸드릭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컵스 핸드릭스는 올 시즌 9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컵스에서 10년차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89년생 베테랑 핸드릭스가 올 시즌에도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고, 등판했던 경기들에서 대부분 5에서 6이닝을 소화해줬던 핸드릭스입니다.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특유의 노련미를 앞세운 피칭을 해준다면 역시나 5에서 6이닝 정도는 소화해줄 능력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코디 벨린저가 최근 9경기에서 타율 4할 7푼 1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전반기 막판 맹타를 휘둘렀고, 스즈키 세이야 역시 타격감을 회복한 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주전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이 발 뒤꿈치 부상으로 아웃됐고,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니코 호너와 패트릭 위즈덤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벨린저가 해결해줘야만 컵스의 공격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언 벨로입니다. 벨로는 올 시즌 14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로는 성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올 시즌 어느새 팀의 확실한 선발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임스 팩스턴에 이어 현재 팀의 실질적인 2선발을 맡고 있고, 무엇보다 6에서 7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벨로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텍사스전에서도 7이닝 2자책점 호투하면서 시즌 6승째를 챙겼고,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낮아지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이후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의 등판이 한 번도 없었던 벨로고, 이 리글리 필드가 바람의 변수가 심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벨로는 컵스의 벨린저 같은 한방이 있는 타자들을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스턴은 전반기 마감 직전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거뒀을 정도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요시다 마사타카가 직전 6경기에서 타율 4할 8푼을 기록했을 정도로 맹타를 휘둘렀고,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제런 듀라는 직전 8경기 타율이 무려 5할 8푼 3리였을 정도로 타격감을 상당히 끌어올린 채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저스틴 터너 역시 8경기 타율 4할 5푼 2리를 기록했고,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인 라파엘 데버스 역시 타격감이 좋았습니다. 관건은 역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보스턴 타자들이 좋았던 타격감을 얼만큼 유지했느냐입니다. 전반기 막판 보여줬던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와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존 그레이,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에런 시베일입니다. 텍사스 그레이는 올 시즌 16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던 그레이인데
6월 들어서부터 다소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초반 무너지지 않고 무난하게 던져주는 날에는 6에서 7이닝은 먹어줄 수 있는 투수고, 클리블랜드 타자들에게도 통산 37타수 7안타, 타율 1할 8푼 9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후반기 첫 경기인 클리블랜드전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텍사스 타선은 현재 리그 전체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뜨거운 올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전 유격수 코리 시거가 전반기 막판 타율이 4할에 육박했었고, 팀 내 홈런과 타점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돌리스 가르시아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얀코우스키와 조시정이 타격감이 올라온 채 전반기를 마감한 건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전반기 막판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텍사스인 만큼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에런 시베일입니다. 시베일은 올 시즌 9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2.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고, 직전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13이닝을 투구한 동안 1자책점만을 허용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시베일입니다. 텍사스 타자들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던 시베일인데, 텍사스 타선은 시베일 상대로 통산 46타수, 홈런 3개 포함 11안타, 타율 2할 3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베일을 상대로 통산 5타수 4안타, 타율 8할을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의 마커스 세미엔과의 승부를 조심한다면 시베일의 호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시 네일러가 전반기 막판 7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3리의 맹타를 휘둘렀고, 아메드 로사리오 역시 9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1리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채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팀 내 홈런 1위이자 주포인 호세 라미레즈 역시 전반기 막판 5경기와 올스타전에서 타격감을 회복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텍사스 선발 그레이를 상대로 클리블랜드의 조시 벨이 통산 6할대의 타율을 기록 중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메드 로사리오 역시 통산 3할 7푼 5리를 기록 중인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알렉 마시,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일러 글래스노우입니다. 캔자스시티 마시는 올 시즌 2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7.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메이저리그에 콜업됐고, 마이너리그에서도 탈삼진 능력은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제구에 문제가 있어서 볼넷 허용이 많았던 마시입니다. 제구가 불안하다면 템파베이의 강타선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바비 위트 주니어가 전반기 막판 9경기에서 타율 3할 8푼 1리를 기록하면서 고군분투했고, 2000년생 유망주 마이켈 가르시아도 9경기 타율 3할 5푼 3리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베테랑 살바도르 페레즈의 타격감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30개 팀 중 팀 타율 2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캔자스시티인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일러 글래스노우입니다. 글래스노우는 올 시즌 8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중입니다. 이닝 소화력은 다소 아쉽지만 특유의 9위를 앞세운 탈삼진 능력은 여전한 글래스노우입니다. 캔자스시티 타자들에게도 상당히 강했는데, 캔자스시티 타자들은 글래스노우 상대로 통산 25타수 3안타, 타율 1할 2푼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있는 글래스노우입니다. 템파베이는 전반기 막판 7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었는데, 다행히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은 채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역시나 올스타전에 참가한 3인방 얀디 디아즈와 랜디 아로자레나, 완더 프랑코 이 3명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터뜨린 디아즈가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디아즈의 결장은 템파베이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와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한다면 원정팀 템파베이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는 마일스 마이콜라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마이콜라스는 올 시즌 19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4.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다소 기복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콜라스인데,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화이트삭스전 등판에서 7이닝 0자책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긴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올 시즌 6월 22일 워싱턴전에서 7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8개를 허용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었던 마이콜라스고, 워싱턴 타자들이 통산 3할 1리의 타율을 마이콜라스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력은 있는 투수지만 워싱턴 타자들이 마이콜라스의 공을 못 때려낸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놀란 아레나도가 전반기 막판 9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4리를 기록했고, 폴 골드슈미트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윌슨 콘트레라스와 브렌단 도노반이 전반기 막판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었던 건 세인트루이스에겐 가장 큰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시즌 내내 타선의 기복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인데,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줘야 후반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싱턴 타자들이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이콜라스를 상대로 강했었고, 워싱턴이 현재 팀 타율 리그 전체 5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팀 내 타율 1위 레인 토마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CJ 에이브람스와 조이 메네스 역시 전반기 막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타격감은 떨어져 있지만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이콜라스 상대로 통산 4할 2푼 9리의 타율을 기록 중인 도미닉 스미스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오스틴 곰버, 원정팀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콜로라도 곰버는 올 시즌 18경기 7승 7패, 평균 자책점 6.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좋지 않은 피칭을 보여줬던 곰버인데 6월 말부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8이닝을 투구한 동안 6자책점만을 기록했고, 내리 3연승을 따낸 곰버입니다. 여전히 콜로라도의 홈구장인 쿠어스 필드에서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고 평균 자책점도 7점대를 기록 중인 곰버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콜로라도 타선에서는 이번에 올스타전에서 결승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MVP를 수상한 엘리아스 디아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월과 7월에는 타격감이 떨어졌었던 디아즈인데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헤롤드 카스트로가 전반기 막판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좌투수에게 약한 카스트로가 결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CJ 크론 역시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로돈 상대로 통산 15타수 5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크론의 활약 여부가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로라도란 팀이 홈에서 승률과 팀 타율이 올라가는 소위 홈발을 받는 팀인 만큼 이 경기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7월 8일 시카고 컵스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로돈인데 이 경기에서 5.1이닝을 투구한 동안 2자책점을 기록했고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복귀전 치고는 나쁘지 않은 피칭이었지만 확실히 전성기 때 보여준 로돈의 구위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콜로라도가 기본적으로 좌완 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만큼 휴식 기간 동안 로돈이 복귀전보다 구위를 회복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양키스 타선은 확실히 팀의 에이스 에런 저지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리그 30개 팀 중 팀 타율 28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자들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카이너 팔레파와 글레이버 토레스가 그나마 전반기 막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었지만 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할 DJ 르메휴와 지안카를로 스탠튼의 활약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팀 타율은 최하위권이지만 그래도 팀 홈런은 전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키스고
이번 경기가 홈런이 많이 나오는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서의 경기라는 점은 양키스에겐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에인절스 오타니는 올 시즌 17경기 7승 4패,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오타니인데 현재 홈런 32개로 단독 1위, 탈삼진은 132개로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오타니입니다. 다만 이런 오타니도 올 시즌 휴스턴 상대로는 고전했었는데 두 번의 휴스턴전 등판에서 1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홈런 3개 포함 안타 14개를 허용했었고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2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알렉스 브레그먼과 호세 아브레유에게 약했던 오타니인 만큼 이 두 명만큼은 주위에서 상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인절스 타선은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선의 핵심인 마이크 트라웃이 손목 골절로 인해 수술대에 올랐고 6월달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브랜든 드루리도 어깨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입니다. 주전 유격수 잭 네토 역시 결장 중인 상황이고 앤서니 랜던과 테일러 워드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타선의 전력 누수가 큰 에인절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로 나서는 오타니가 타석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랜스입니다. 프랜스는 올 시즌 11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의 선발 투수 자원들이 부상으로 다수 이탈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콜업됐고 기대 이상의 호투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판한 경기들 대부분 6에서 7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이닝히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경기 상대 에인절스를 상대로도 7이닝 1자책점 호투한 적이 있는 만큼 상대 선발 투수가 아무리 오타니여도 프랜스 역시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휴스턴 타선 역시 에인절스처럼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팀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호세 알투베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주포 요르단 알바레즈 역시 결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알투베와 알바레즈의 부재 속에서 팀 타선을 이끌어줘야 할 알렉스 브레그먼과 호세 아브레유가 전반기 막판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최근 8경기에서 타율 4할 7리를 기록하고 있는 코리 절크스가 맹활약하고 있고 카일 터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건 다행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절크스와 터커가 활약해줘야 하고 타격감이 떨어진 채로 전반기를 마감했지만 오타니에게 강했던 브레그먼과 아브레유가 살아나준다면 휴스턴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는 마에다 겐타입니다. 오클랜드 타선은 현재 리그 30개 팀 중 팀 타율 30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팀 타선의 에이스 브렌트 루커가 전반기 막판 타격감을 회복했고 올스타전에서도 안타를 기록한 건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스테우리 루이스가 어깨 부상으로 아웃된 건 오클랜드에게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 선발 투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클랜드 쪽 이변을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는 마에다 겐타입니다. 마에다는 올 시즌 7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5.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부상 복귀전을 치른 마에다인데 복귀 후 가진 3번의 등판에서 17이닝을 투구한 동안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2승을 챙겼고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타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에다입니다. 미네소타 타선은 올 시즌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팀 타율 역시 30개 팀 중 25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자들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팀 홈런은 전체 8위에 위치해 있고 소위 공갈포라고 말하는 한방이 있는 타자들이 즐비한 미네소타인 만큼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 모두 전력이 떨어지는 오클랜드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를로스 코레아가 전반기 막판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줬었고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노반 솔라노와 알렉스 키릴로프 역시 전반기를 좋은 타격감을 유지한 채 마무리한 만큼 이 3명의 선수가 활약해준다면 미네소타가 오클랜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카스티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입니다. 시애틀 카스티오는 올 시즌 18경기 6승 6패,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7월 8일 휴스턴 경기에서 7이닝 0자책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준 카스티오입니다. 특히 홈 경기 등판에서 2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애틀 타선은 전반기 막판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올스타전에도 출전한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JP 크로포드 역시 전반기 마지막 9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1리를 기록하면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톰 머피와 마이크 포드가 최근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에이스 카스티오가 출격하는 만큼 타선에서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시애틀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는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12경기 4승 5패, 평균 자책점 2.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전이었던 7월 6일 오클랜드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안타 6개를 허용하면서 5자책점을 기록했었고 패전 투수가 됐었던 로드리게스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로드리게스인데 약체 오클랜드에게 무너지면서 실망스러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로드리게스는 시애틀 타자들에게 약했었는데 시애틀 타자들은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통산 92타수 홈런 7개 포함 28안타, 타율 3할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JP 크로포드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로드리게스 상대로 통산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 중이고, 콜튼 웡 역시 로드리게스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의 흐름과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로드리게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현재 30개 팀 중 팀 타율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맷 비얼린과 2000년생 라일리 그린이 최근 타석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팀 내 홈런 1위인 스펜서 토켈슨이 전반기 막판 타격감을 다소 회복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이 시애틀의 에이스 카스티오인 점을 고려한다면 디트로이트 타선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애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홈팀 시애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도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3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